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핵심 이슈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앞에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담탐이 국호에 관한 논의를 설명해 주세요. 국호에 대하여 대한독립촉선국민회와 한국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한이라는 명칭이 역사적으로 익숙하여 남북한을 대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칭을 계승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등이 논거였습니다. 이와 달리 여운형 계열과 일부 중도파는 조선공화국을 제안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한국보다 조선이라는 명칭이 익숙했으며 남북 분단을 피해서라도 조선공화국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논거였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준비하고 있어서 조선공화국이 타협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지요. 다음으로 국회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헌법기초위원회 논의에서 권력구조 분야의 핵심 쟁점은 국회 형태와 정부 형태였는데요. 국회 형태에 관하여 유진호 초안은 양원제였으나 헌법기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단원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형태는 매우 핵심 쟁점이었고 극적인 장면도 있었는데요. 함께 알아보죠. 정부 형태의 경우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 세력의 대세적 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원내각제를 통과시키기 직전 이승만이 등장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면 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 국민운동이나 하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1948년 6월 21일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단의 고착화를 우려하여 김구 등의 임시정부 세력과 중도파 세력들이 5.10 총선에 불참한 데다가 이승만까지 배제된다면 정부 수립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네, 참 난감한 상황이었군요. 당시 국회 분위기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김성수를 총리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구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내각제 체제에서 대통령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승만의 뜻이었던 것이지요. 1948년 6월 21일 저녁 개동 인천 사랑방에서 중요한 논의가 있었죠. 네, 교수님. 이승만의 대통령제 압박으로 인천 사랑방에는 헌법기초위원장인 서상희를 비롯해 김준현, 조원영 등 한민당 중진들이 모였습니다. 유진호도 참석했고요. 논의 끝에 절충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 추천하고 국무원, 즉 내각을 합의체 의결기구로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초 내각제 헌법 원안에 있던 국회 예산권도 삭제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그나마 제약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제로 변경된 헌법 초안은 다음 날인 6월 22일 기초위원회 의결을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내각제에 어울리는 규정들을 모두 정비하지 못한 채 재헌헌법이 통과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유진호는 양호기에서 6월 21일 밤 상황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유진호는 의원내각제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민주당 간부들이 저마다 헌법 초안의 심의용 유인본을 들고 둘러앉아 있다가 김준현 씨가 손질한 수정안을 가지고 내 곁으로 와서 나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었다. 내가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꾸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하였더니 아니 그것은 알겠으나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에 조문 간의 모순이나 상충은 없겠느냐 하기에 권력의 기본 구조가 바뀌는 판에 조문 간의 모순이나 상충이 무슨 큰 문제 될 것 있느냐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으로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에 대하여 알아보죠. 일찍이 1947년 과도정부입법 의원은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모리간 상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미군 정청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48년 미군정은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여
친일분자의 국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논란 끝에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강점기 일제협력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판은 단심제로 하고 공소시효를 법률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1950년 9월 2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헌법에 기초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습니다. 1949년 6월 경찰 간부 조사를 명목으로 경찰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난입하여 직원을 연행하고 서류를 탈취하는 사건 등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법률은 1951년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놓고 애초부터 이 법률의 제정을 반대했던 이승만은 1949년 초 담화에서 과거에 구애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는데요. 당시 대법원장 김병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정리되지 못한 반민족행위 이슈는 해방 후 약 60년이 지나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현되었습니다. 헌법 제정 과정은 해방 직후 정치 세력 간의 이해, 분단 현실, 권력 구조 설계가 얽힌 역사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유진호의 의원내각제 소신이 인상 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선택들이 오늘의 민주주의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